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닷새간 두 번에 걸쳐서 오물풍선을 남쪽을 향해서 살포했었죠. 물론 풍선 안의 내용물에 생화학 무기와 같은 직접적인 살상 무기가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풍선이 싣고 온 심리적인 도발의 크기는 비슷한 시기에 감행된 군사 정찰 위성이나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보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훨씬 타격이 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오늘 남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키로 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이 계속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북한 국방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살포한 오물풍선은 총 3,500여 개, 15톤 규모였습니다. 오물풍선은 북한과의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기 운항에 차질이 생겼고 차량 파손, 화재와 같은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물풍선은 담배꽁초와 쓰레기, 폐종이, 천조각, 비닐 이런 우리 생명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오물과 쓰레기,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사일이나 위성과 달리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또 풍선을 목격하게 되면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사일이나 위성보다는 훨씬 더 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의 심리적 파장이 컸던 것은 우주로 쏘아 올리는 위성이나 또 바다에 떨어지는 미사일과 달리 학교나 도로, 차량, 흔히 우리 생활 주변에서 우리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폭발물이나 생화학 무기가 탐지됐더라면 국민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살상 무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심리적 위압감이 커졌던 것입니다. 특히 과거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는 휴전선 일대 주민들의 문제에 국한됐던 것에 비해서 오물풍선은 전 국민의 일상을 위협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꼽는 이번 도발의 특징입니다. 오물풍선은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출현 때처럼 실시간으로 맞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사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즉시 강력히 끝까지 원점 타격 등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세운 방침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징을 하지 못한 채 풍선이 낙하할 때까지 추적 내지 감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물풍선 안에 세균이나 화학물질 등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요격할 수도 없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북한은 이와 함께 서해 일대에서 강력한 전파 공격, 그러니까 GPS 교란 행위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업에 나섰던 서해 5도의 어선들이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엄청난 군사적인 공격이나 마찬가지였죠. 우리 민간단체들이 보냈던 전단풍선과는 격이 다른 침공입니다. 운행 중인 차량에 떨어졌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인명피해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은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선전 방송 재개 등으로 우리가 경고하자 그제서야 멈췄습니다.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에 윤석열 정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북한 감싸기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날이 갈수록 지금 금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비대위 회의를 통해서 김정은 일가의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책임지고 이행하겠다.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북한의 공격에 입 닫고 있다가 뒤늦게 우리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반응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니 북한에서 오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 양자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오물 투척의 원인을 우리 쪽에서 보낸 대북 전단의 그 원인을 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 또 대북 추가 제재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서 이재명은 왜 저렇게 긴장을 격화시키느냐, 왜 스스로 안보를 위협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으면 된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당하고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반격을 해서 더 많은 공격의 빌미를 주느냐, 이런 얘기와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서 마치 대북 전단을 금지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왜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왔나? 오물풍선을 날리게 된 바닥에는 남쪽에서 대북 전단 삐라를 살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가스라이팅에 비유했던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김준영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서 지금까지 남한이 북한에 보냈던 그 많은 전단지 풍선은 그렇다면 좋은 의도를 가진 인도적 행위이고, 북한에서 보내는 풍선은 치졸하고 저급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이중잣대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 정부를 오히려 비판했습니다. 김준영 의원은 더 나아가서 남한의 전단도 북한은 정권의 종말을 선동하며 김정은의 목을 친다든지 가족에 대한 원색적인 인신공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 역시 풍선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북한도 안전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라면서 북한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고 강변했다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북한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남한 정부 차원에서 막으라고 몇 번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언급하며 사실상 방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거듭 두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은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한다라면서 위헌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는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태의 이유가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법에 따르면 민간인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안보에 대해서 늘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위장평화 전술에 속아서 군사훈련도 축소하고 심지어 휴전선 내 GP까지 폭파시켰죠. 그런데 지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북한이 가시적으로라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라도 했습니까? 돌아온 것은 결국 삶은 소대가리가 아니었습니까? 강력한 대응만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